블박차 왕복 부차로 돌아옵니다. 이곳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이고 역광이 심하네. 가겠습니다. 가다가 3월 16일 날 이틀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여기 좌회전하기 위해서 1차로로 가나요? 쭉 가는데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저 앞에 신호등 보행자 신호. 아이고. 아니 여기서 3월 16일 날 최근 거네요, 이거 다. 엊그제 예,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여기서 쭉 가는데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 여기까지 가야 다 좌회전 신호 들어오면 좌회전하든지 유턴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 차도 서 있다 나도 여기 서 있을 수는 없죠. 없죠. 당연히 가야 되지. 쭉 가고 있는데 참 저렇게 뛰어오는 거 보면 참. 제가 이것도 똑같아요. 이제 교통사고 처리할 때 차의 운전으로 해서 사람 다치게 하니까 교통사고 되는데 이제 무혐의냐 그 혐의가 있느냐 그 차이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이분께서 과속을 했다든지 도로교통법상에서 위반행위 나오면 참 좋겠는데 이분 운전자의 잘못이 법규상 만약에 사고 아니고요. 사고 아니고 경찰관이 앞에 서 있습니다. 너 지나갈 때 뭐 딱지를 끊을까 생각한다 그러면은 내가 보기에는 지금 사고 아니다 그러면은 잘못이 없는 거 아닙니까? 사고도 아니까 잘못이 있다 그거는 아니거든요.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동안 해왔던 자체가 이런 사건들로 전부 다 운전기사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입니다. 실무상에서는 왜 그랬을까요? 운전자 보면 운전자가 왜 잘못이 있다고 여태까지 해왔을까요? 블랙박스가 없어요 그랬겠죠. 그렇지. 근데 지금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블랙박스가 없는 상태에서 판결문이 나오다 보니 그걸 지금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옛날 판결 중에 저렇게 사람 나오다 차선에서 나오면 5대5 정도 봤었거든요. 옛날 판결, 그러니까 뭐 90년대, 2000대 초반 블랙박스 없을 때는 그래도 더 조심했었어야지. 근데 지금 뭘 어떻게 더 조심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그 교통사고 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판사님이 보시기에도 야 자동차가 쭉 줄 서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는 차도이고 횡단보 저 앞에 있고 그런데 어떻게 튀어나오겠느냐. 그리고 이 운전자가 속도가 지금 30km, 40km인데 그 앞에 가서 유턴하려고 가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그러면 혹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5km로 가라고 하냐? 그렇게 하면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영상들이 나오고 재판정에 나오게 되면 무죄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 생각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찰 수사에도 기록이 돼서 이제 그 범칙금 스티커라든지 벌점 부과하지 않고 이렇게 혐의 없음으로 끝내는 걸로 한다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을 조금 더 보완해서 경찰관들한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이 사고가 이틀 전에 일어나서 우리가 아직까지 경찰에서 뭐 조사 좀 하고 있겠죠, 그죠? 하고 있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 없다 투표를 해봐야 될까요? 할 필요 없을까요? 그래도 한번 해보셔가지고요. 이걸 투표하라고? 그래도 한번 해보셔가지고 조사관님들이 조금 국민들 다 그렇다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이걸 투표하라고 알았어요. 투표용지 또 만들어야 돼. 에이 참나. 자, 이 사고에 대해서 아이고 무당인들 많이 다쳤네. 머리도 다치고 발목도 골절되고. 그러니까요. 피 큰 거 아닙니까? 어이구 경찰이 접수됐는데 예. 차대 사람에서 차를 가야지 그러는데 일단 차에 대한 것은 먼저 이제 일차량 잡을 겁니다. 차대 보행자 사건에서는요. 뇌출혈, 그렇죠. 큽니다. 무단횡단하면 헬멧 써야 돼. 저럴 때 붕떠떠떠 머리 다치잖아요. 근데 왜 헬멧을 안 쓰는지 모르겠어. 무단횡단하는 사람들. 저희 보행자들 있지 않습니까? 보행자들이 이 상식이 있으신 분들은 횡단보도로 가고 또 경험 있으신 분들은 저렇게 안 뛰가거든. 근데 다 무단횡단 뛰고 예. 다른 데 쳐다봐. 제가 좀 아쉬운 게 그분들 피해 입으셔가지고 지금 많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되게 아픔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고로 인해서 아픈 거에 대한 그 1호 차원과 별도로 사고에 대한 이제 책임을 본다 그러면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아무래도 내가 무단횡단 할 것 같아. 그때 헬멧을 들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무단횡단 할 때 빨리 써야 돼. 왜? 난 보호해야 되니까. 지금 벌써 뇌출혈로 중상이래잖아요. 그건 얼마 지금 그분 보행자 그분도 발목 골절, 발목은 나중에 괜찮아. 근데 이 옆으로 와서 부딪히는 사이드 미러 부딪히면서 넘어진 맞아요. 거야. 네네. 경찰이 경찰이 접수되고 차대 사람사고로 차를 가해자라고 그런다. 우리 보험사에서는 자동차에게 3, 40 정도 잘못이 있다고 그런다. 좌회전 차로에 들어갈 때 깜빡 켜고 들어갔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갑자기 튀어나왔다. 이게 60km 주행했다?
아니 60km가 여기 제한속도 50인가요? 50으로 가도 못 피잖아. 그죠? 50으로 가도 못 피하고 50으로 가도 옆에 부딪히면 저기 넘어지지. 그래서 이것은 근데 투표를 해봐야죠. 제한속도 얼마야? 60km. 제한속도 60이래. 제한속도 60에서 60으로 갔어. 그러면 속도 위반도 아니고 그다음에 경찰에서도 억울한 상황은 이해가 되나 벌점과 범칙금 부과될 것이라고 함. 저는 100대 빵이라 생각이 들어서 통고 처분 거부하고 즉결심판 넘어가도 되네요. 정답을 아시네. 내가 잘못한 게 없다 그러면 즉결심판 보내달라고 그랬죠. 무단횡단하신 분 뇌출혈 증상과 발목 골절이하고 중상해죄가 적용될까 우려하는데 형사재판 받아야 될까요? 중상해도요 나한테 잘못이 있을 때 처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저렇게 사고 당하면은 저게 될 수 있죠. 네, 머리를 크게 다치면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중상해죠. 중상해도 다 처벌받는다? 그게 아니고 운전자 잘못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전자 잘못 있다 없다? 이번에 잘못 누르는 분 없이 정상적으로 한번 투표해 보겠습니다. 신중하게 잘못 있다가 1번, 잘못 없다가 2번입니다. 투표 시작. 이번엔 100%가 2번이네. 잘못 없다. 지금 근데 이게 바로 문제예요. 지금 뭐가 문제냐면 누가 봐도 저걸 어떻게 피해? 이걸 피하려면 직진차들이 서 있으니까 혹시나 사람이 다 튀어나올 줄 모르잖아. 그럼 직진차에 튀어나올 줄 모르니까 여기서 쭉 가다가 여기 좌회전차로로 이제 들어갔어요. 좌회전차로 들어가고 그리고 쭉 가서 여기 차가 밀리네. 여기서 튀어나올지도 몰라. 잠깐 서. 또 서. 그럼 피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 여기서 지금 앞에서 보행자를 본 시점에서 이제 정말 브레이크를 싹 잡더라도 사고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저는 브레이크 잡기 전에 부딪히지. 그래서 그냥 이런 물리적으로 이렇게 멈출 수 없는 상황을 기사님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장과 여기는 다르다고.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이거를 이렇게 핸들링할 수 있는 그 이치가 조금 어정쩡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예. 이 영상을 우리 충북경찰청의 교통조사계장 우리 이장선 경감님 오늘은 그냥 민간인 신분으로 오신 예, 거예요. 예. 근데 경찰관으로 오신 게 아니고 네. 저한테 아유 형님 제가 인재개발원 옛날 경찰교육원 거기에 오랫동안 교수로 거기 계시다가 충남경찰청에 또 현장 강사 교수로 계시다가 그러면서 지금 이게 교통조사계장으로 이제 영전하셨어요. 그래서 형님 저희 이제 자료 옮겼는데 지난번에 전화 통화만 하고 인사를 못 드렸네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번 서울 나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는 김에 그러면 나랑 방송 좀 하자. 방송에 출연한다고 승인을 받고 와라. 그래서 지금 앉은 지 벌써 4시간 반 됐는데 우리 이장선 경감께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다 쭉 하다 마지막 영상이거든요. 예. 왜 차 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가 가해자가 돼야 되나요? 억울한 건 알겠지만 그러나 차 대 사람 사고이기 때문에 차가 가해자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걸 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쳐야 되고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가해자라는 용어는 사실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자체가 주체가 차이거든요. 차의 운전자가 주체입니다. 이 법 자체가. 그러니까 차의 운전자한테 해당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차의 운전자한테 과실이 있다 없다를 구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인공이 범죄 구성 요건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주인공이다 보니까 다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주인공은 시작합니다, 이제. 근데 과실을 따지다 보니까 과실이 없는 겁니다. 그럼 무혐의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보행자가 주인공이 돼버리면 교통사고가 안 되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인공인 차 운전자한테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만큼 조사해보니까는 보행자가 과실이 다 있고 잘못이 없네. 그러면 이 운전자는 잘못이 없는 것 뿐입니다. 그냥 그 차이이고 다만 거기 그 프로그램 자체가 그 차의 운전자한테 일을 두게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일을 적어놓고 보행자한테 일을 놓습니다. 근데 일이 가해자라고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일과 이가 일이 가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을 구분시키는 것은 하나의 그 프로세서입니다. 그냥 업무처리를 잘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프로그램입니다. 일 차량이 잘못이 있다 그것은 하나의 우리의 관행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업무상 과실이 있다 없다로 구분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업무상 과실이 있으면은 책임 묻는 것이고
과실이 없으면 책임 안 묻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영상을 본다 그러면 과실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은 범칙금을 그러니까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시키는 것은 과실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인데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 그러면은 최근에 영상이 나오고 그러면은 조사관님들이 아마 그거를 조금 컨트롤해서 아마 그 없는 걸 해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니겠죠? 좀 그럼요. 검토가 필요하겠죠? 이건 아마 제 생각에도 피해가 크기 때문에 공단에 의뢰하고 운전기사한테 책임이 있다 없다를 구분시켜서 결론을 내서 이제 그 마무리 지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미리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좀 아닌 걸로 보여지고 특히나 조사관님이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 이제 제가 좀 조심스러운 게 이제 이걸 이 상대방 쪽에서 이렇게 불려봐서 올리게 되면 운전자하고 특히 여기 보행자 분께서 이제 많이 이제 그 조금 뭐랄까요 조금 걱정을 하실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오픈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좀 걱정이. 우리가 예. 인간 한무철과 인간 예. 이장선이 볼 때는 이게 운전자가 뭘 잘못했을까? 예. 그건 사실이죠, 그죠? 그건 맞습니다. 예, 근데 예. 조사관께서는 또 앞으로 이제 지금 이제 예. 이틀 전에 사고 났으니까 그럼요. 또 중상의 여부도 봐야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고민이 되시겠죠. 그런데 차대 사람 사고라서 무조건 차가 잘못이다라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다는 것은 앞으로는 옛날에 그렇게 해왔으니까 지금도 한다가 아니라 이제는 바뀔 때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걸 이제 설명드리는 거고요. 예. 그리고 저 피해자분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십시오. 건강보험이 안 되는 경우는 일부러 다쳤거나 또는 그 고의나 중과실의 범죄 행위로 다쳤을 때는 안 돼요. 저거는 무단횡단 아까 네. 2만 원 내 3만 원이잖아요, 그죠? 네. 예, 저 빨간불에 거기 저 횡단보도 또 거기서 한다든가 저 횡단보도 빨간불에 건넌다든가 6km 바로 밑에 건넌다든가 그러면 3만 원. 3만 요거는 한 2만 원 되겠네, 그죠? 2만 원입니다. 예, 그 횡단 금지라고 써 있는데 넘어가 3만 원 그런 정도죠. 예, 신호위반 3만 원. 네. 나쁜 횡단보도는 3만 원이고요. 요런 횡단보도 2만 원이에요. 범칙금 2만 원이에요. 이거는 뭐 고의로 다친 거 아니죠. 그리고 이게 범죄행위 어떻게 보면 20만 원이 벌금형에 해당되는데 범칙금이니까 또 벌금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걸 근데 통고 처분될 수 있는 거 범칙금 될 수 있는 건 범죄행위로는 보지 않더라고요. 예. 그럼 이것은 건강보로 치료받을 수 있어요. 제가 왜 건강보로 치료받으러 그러냐? 나중에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았는데 머리 크게 다쳤고 치료비가 한 5천만 원 나왔다. 예. 나중에 보험사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면 우리 잘못 없다. 다 토해내야 돼. 건강보험은 토해내지 않아요. 다만 본인 부담은 조금 있죠. 그래서 이분은요 지금 이 가족분들은 이 방송 보시게 된다 그러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십시오. 치료는 일단은 해주는데 공짜가 아닙니다. 나중에 가서 일단 가불금으로 치료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면 다 토해내야 돼요. 그리고 이 사고의 원인은 뭔가요? 사고의 원인은 신뢰 원칙을 저버린 것이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운전 의무 위반인가요? 무단횡단인가요? 무단횡단이라고 그렇죠? 봐야죠. 그럼요. 차 사이에 무단횡단이죠. 그렇죠. 그럼 이럴 때도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에 저는 이렇게 쓰면 좋겠어요. 사고 원인 쓰잖아요. 거기다 보통 안전운전 의무 위반 쓰잖아요. 그리 쓰지 말고 무단횡단, 차 사이에 무단횡단 그리 쓸 수 없을까요? 아니 근데 그 자체는 그 오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아니, 가능한데. 아까 주체라고 그랬어. 주체가 차니까 그래요.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데 예. 그런데 거기다가 네. 사고 원인이 뭐냐? 사고 원인은 갑작스러운 무단횡단이다. 차 사이에서 그렇게 쓰면은 그러면은 운전자도 난 잘못 없다 할 수 있잖아요. 사고 내용에 다 들어가요, 그게. 그다음에 예. 그냥 어쩔 수 없이 주체가 운전자이기 때문에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하게 된다면 그러면 거기다가 공소권 없음 또는 불이권 하더라도 거기다가 운전자 잘못 없음 표시를 해주자는 거예요. 그건 뭐 그건 이제 제도 개선하는데 공감합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요 다시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우리 그 전국의 교통사고 조사관분들 중에서 네. 이런 사고에서 이와 같은 사고에서 사고 원인을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아닌 무단횡단 차사에서 갑작스러운 무단횡단 쓰는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사고 원인에 사고 있어서 원인에 거기서 칸이 있어. 사고 원인 칸이 있잖아. 사고 원인 내용 말고 사고 내용 말고. 글쎄요. 뭐 근데 그 자꾸 이제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 참 주체자의 위반 행위를 쓰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 나오는데 무단횡단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아마 제 생각에는 쓰기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진 않죠. 네, 쉽지 않고. 자, 그러면 이게 사고 원인은 무단횡단이죠. 근데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면은 잘못이 없다고 표시를 해주는데 그걸 안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분이 만약 개인 택시를 하고 싶은데 3년 이렇게 무사고가 있었는데 여기서 그냥 안전운전 의무 위반되면 너도 안전운전 안 해갖고 너 교통사고 났네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무단횡단, 좀 피항할 수 없는 무단횡단 이런 거 써주든가 아니면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 가로 열고 운전자 잘못 없음 표시해 주든가. 그거만 해주면 되잖아. 네, 그 부분은 좀 더 이렇게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뭐 크게 어려움 없이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본청 경찰 담당자가 한번 그 상의 한번 해봐서 그렇게 진행해보고요. 그리고 보니까 진짜 금방처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경찰청 자체가 운전자들한테 힘들게 하는 그런 조직이 아닙니다. 도움을 드리고. 근데 지금은 힘들어하는 사람이 아니 근데 사고가 나고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경찰관들이 그 경찰청에서 운전기사들한테 옥죄고 전과 올리고 막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고 난 사람들한테는 페널티 부과 차원이 법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제 금방처럼 억울하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시스템 변화를 통해서 바꿔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좀 연구라든지 좀 이렇게 갑자기 한순간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가 추적이 되고 이제 국민들의 법감정이 형성이 됐을 때 그때 바뀌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온 것도 이렇게 말씀 드려다 보니까 많이 공감이 되고 이거 금방처럼 꼭 블랙박스 한문철 TV에 안 올리더라도 우리끼리 경찰관들끼리 잘 할 수 있을 텐데 이분도 지금 걱정이 되니까 제가 이거 올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분들의 그런 그 느낌들을 경찰청에서도 많이 이제 인지하고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진짜 무혐의에 대해서 처벌하지 마십시다. 범칙금 스티커 발부하지 맙시다. 그런 이제 정책도 아마 조만간에 되지 않을까 기대도 해봅니다. 그렇죠? 그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관 분들을 막 저보고 조사관 분들을 공격한다. 제가 공격을 안 해요. 네, 안 하고. 앞으로 무조건 되고 차대 보행자 사고는 차가 무조건 잘못이다 가해자다 그리고 벌점검을 지금 부과해야 된다 여태까지 해왔다 그럼 나도 한다 이게 이제 앞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블랙박스가 다 보여주고 이걸 어떻게 피해. 여기 60이라고 써있네. 여기 60 여기 60 아니 이거 그러니까 도저히 예상도 못하고 피할 수도 없을 때 운전 잘못이 없을 때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한눈을 팔았다든가 그랬을 때는 잘못이지만 또 그러니까 뭐 엄청나 과속을 했다든가. 근데 지금은 안 보이는 데서 여기서 사람이 여기로 건너갈 줄 알지 여기로 튀어나올 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개선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찰 조사관도요. 아 이거는 운전 잘못이 없으니까 이거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세요.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출퇴근 중에 사고면은 내 산재로 치료받으세요. 그렇게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민사는 몰라요. 그거는 뭐 우리는 모르고 우리 형사예요. 여기서 벗어나자는 건데 여기서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아우님 힘들게 해서 죄송해요. 근데 이게 앞으로 뭔가 새롭게 뭔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분들은 저랑 친한 분들이 이렇게 친한 분들이 안 계세요. 그리고 이만큼의 역량을 갖고 그러니까 우리 이장선 그 계장님만큼 교통에 대한 영향이 있는 분이 많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여기서 오늘 공감되시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줄 거예요. 네.